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화요일 스포츠는 농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해외파 농구 선수와의 만남으로 농구 시간을 채워볼까 합니다. 해외에서의 활약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NBA 진출을 목표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현중 선수를 스포츠 5월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NBA 서머리그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에서 머물면서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중 선수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초대석 농구 해외파 이현중 선수와의 만남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스포츠. 농구 이야기를 나누는 화요일 스포츠 5월의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 농구의 차세대 에이스이자 해외파 농구 선수 이현중 선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농구 선수 이현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도 함께합니다. 두 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뭐 그런 거 없나요? 뭐 차세대 에이스 뭐 이런 거. 저도 에이스 하고 싶은데. 차세대 그냥. 차세대. 네. 그래도 다행히 차세대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차세대. 간세대는 아니고. 네. 그 이현중 선수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스포츠에 출연한 적이 있고 또 유튜브 예전에 조선의 느바에도 나왔었고 두 분과도 잘 알고 계신 사이죠? 네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나왔었고요. 네. 그 조선일보 팬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현중 선수가 그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다시는 안 나온다고. 다행히 네. 다행히 오늘 조선 두 분이 안 계시고 정지욱 그렇죠. 기자님이 계셔서 네. 저 이현중 선수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이현중 선수가 오늘 나오게 된 게 이제 그 두 분의 덕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죠. 그 두 분이 자리를 비운 덕에 네, 이현중 네. 선수가 모실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자, 이현중 선수가 그 한국에서 휴식 겸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호주리그 우승컵을 들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네. 네, 뭐 우승한 건 우승한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만족하지는 못한 시즌이어서 팀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귀국하자마자 바로 훈련 들어가서 네, 훈련하면서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오자마자 훈련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은 원래 좀 쉬려고 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쉬면서 KBL도 보러 다니면서 하려고 했는데 들어와서 이제 SK LG 경기를 보러 갔다가 이제 제가 경기를 보니까 또 답답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네. 보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쉬기보다는 오히려 쉬는 게 정신적으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동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운동하고요. 아침 월화수목금 아침에 이제 농구하고요. 10시부터 12시 힘들게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월수금은 오후에 이제 제가 웨이트 하고 네. 이제 화목은 이제 또 제가 또 새로운 훈련을 좀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요가를 시작했거든요. 오. 네, 부상 방지랑 뭐 또 이제 그 제 몸을 좀 더 늘리는 약간 그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사실 진짜 프로 선수 아니 국가대표 선수 아니 세계 최고를 바라보는 선수는 어느 정도의 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기라는 상품에 대해서 얼마 정도까지 가혹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현중 선수를 보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쉬러 들어왔다가 그렇죠. 경기 하나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네. 바꿔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꾼 거잖아요. 사실 쉬는 것도 억지로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휴식보다는 회복 그리고 또 성장을 선택한 저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농구가 사실 팀 운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팀이 소집해서 운동하는 거야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개인 운동을 오랫동안 하는 게 진짜 외롭고 힘든 일인데 지금 혼자 운동하면 좀 외롭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뭐 주변에 쉴 때는 가족들이랑도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많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게 되게 익숙해지고 또 많이 외롭죠 당연히. 네. 해외 생활하면은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거의 제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일단 제 자신한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뭘 더 잘해야 되지, 뭘 더 하면 내가 더 뛸 수 있지 이런 연구할 막 생각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 삶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제 본인의 이제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의 생활 시간도 알차게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우승은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승은 우승입니다. 네. 이게 프로 생활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우승 아닌가요? 네 맞죠. 네. 제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프로에 네. 나온지는 사실상으로. 네. 뭐 이제 본인은 이제 더 활약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현주 선수가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중 선수가 그 정규리그에서 뛰면서 평균 15분 정도를 뛰면서 평균 7점, 3.2 리바운드, 1.2 어시스트를 했는데 팀의 핵심 식스맨으로 활약을 했어요. 네. 2시즌 연속으로. 근데 뭐 팬들이 볼 때는 뭐 NBA가 아닌 호주 리그에서 식스맨을 뛰는 거 뭐 대단치 않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국내 선수가 나가서 그렇게 해외 자기보다 체격이 좋은 선수들과 만나서 경쟁을 해서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식스맨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좀 더 역할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아쉬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아마 이현주 선수가 좀 있지 않나 그죠 팀에서 그렇죠. 비중이. 네, 제 만약에 끝 목표가 호주리그 우승이었으면 저도 아마 쉬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리고 또 제 자신한테 스스로 좀 경기력에 대해서 실망도 좀 많이 하고 좀 약간 그런 시즌이었어가지고 시즌 중반에도 계속해서 멘탈 잡으려고 했긴 했었는데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들을 돌려보면서 이걸 더 잘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네, 공부했던 것 같아요. 비시즌도 또 다른 시즌으로 생각하고 네. 이게 호주에서 두 번째 시즌이었잖아요 이번이.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분명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은 어떤 시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승을 못했다면은 완전 실패한 시즌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이 메이는 거. 네네네네. 일단 우승을 못했으면 그런지 하지만은 그래도 우승은 했고요. 제가 또 기여는 했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그냥 무난한 시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어른 같습니다. 네. 네. 도사를 모셔온 약간 느낌이죠. 그쵸. 네. 수련하는 도인. 득도를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뭐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멘탈 관리가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현중 선수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뭐 본인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농구 선수들도 보면은 이제 슛 연습할 때는 안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연습할 때는 안 들어가는데 이제 시합 때 들어가서 관중들이 그 중압감이랑 이제 힘들 때 그럴 때 쏘는 그럴 때 이제 약간 멘탈이나 아니면 체력적인 이슈로 막 슛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시작한 게 이제 작년에 이제 명상을 위주로 했다면은 이제 이번에 요가를 하면서 네. 이제 힘들 때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힘들 때 어떻게 호흡을 하면 빨리 회복해서 다시 제 평정심을 찾아서 똑같은 슛을 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그 훈련의 접목도 해보실 텐데 네. 효과가 있는 것 같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또 네. 슛이 많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물론 아직까지도 화는 많이 냅니다. 소리도 혼자 많이 지르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느낀 게 그렇게 소리 지르다 보면은 다음 샷에 영향이 미치고 계속 그 다음 샷에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이제 하나 안 들어가면 하나를 잊어버리고 숨을 크게 고르고 다시 이제 하나씩 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자연스럽게 성공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현주 선수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
육아랑 비슷하네요. 이게 뭔가 아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막 지금 그럼 너 왜 그랬어라고 화를 내면 그쵸. 사실 지금은 화가 좀 이제 좀 아이가 좀 수그러들고 하는데 이게 점점 다음 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아빠랑 멀어지고 이런 게 네. 있는데 이현중 선수를 보니 참 저도 이제 많이 반성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요가를 하십시오. 네, 요가를 해야겠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육아를 하면서 요가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아무래도 해외 호주 리그를 찾아보지 않는 사람이면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 호주 리그를 뛸 입장에서 좀 호주 리그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리그인지 좀 뛰어본 입장에서 좀 일단 굉장히 피지컬한 네, 맞아요. 리그예요. 굉장히 피지컬하고 사실 제가 뭐 KBL도 많이 챙겨보고 하지만은 KBL이랑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될 그렇죠. 정도로 네, 피지컬하죠. 왜냐면은 일단 가드들이 2m인 경우도 많고 예, 예. 사실 골 밑에서는 사실 엄청 너무 치열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가 29경기밖에 없어요. 네. 정규 시즌 경기가. 그래서 다른 리그보다 좀 짧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이 그럼 짧고 쉽겠네 하는데 짧기 때문에 매 경기가 플레이오프 같아요. 매 치열하죠. 경기가 네. 지면은 순위가 갑자기 3위에서 내려가고. 6등, 8등으로 떨어질 때도 네, 있고 네. 순위 격차가 적다 보니까 매 경기가 진짜 전쟁 같고요. 정말 디테일하고 또 이제 전쟁터 같아요. 정말. 이게 그 인종적인 차이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인종의 차이를 두는 거는 조금 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이제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호주 리그나 뭐 NBA 리그 가면 아니 뭐 인종이 차이가 나면 어떤 차이가 나겠어? 사실 몸무게입니다. 몸무게와 근육량 차이가 나는데 아시아인들보다는 일단 훨씬 더 근육량이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타고 있는 소형차랑 그 평소에는 소형차끼리 부딪히는 뭐 어떤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호주 리그 가니까 덤프 트럭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부딪혔을 때 그냥 튕겨나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지컬한 리그를 사실 경험하면서 2시즌 만에 튀어나와서 3점 슛을 만들어내는 그 찬스를 만들어내는 이제 자기만의 루트를 만들어내는 이현중 선수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혹독한 네. 신체적인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 호주 팀 자체는 우리가 이제 뭐 농구 대회를 하면서 간혹 보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강팀이란 걸 알고 있지만 호주 리그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농구팬 여러분들도. 그래서 호주 리그가 어떤 스타일이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지욱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해외 리그를 많이 보니까요. 예. 그 해외 리그에 NBA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은 팬들이 아시는 뭐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 있잖아요. 그렇죠. 네. FC 바르셀로나 네. 이런 팀들이 다 농구팀도 있습니다. 있죠. 똑같이 이름도 네. 똑같이. 네, 이름 똑같아요.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뭐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으로 AC 밀란 이런 팀으로 다 농구팀도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유럽이 축구도 챔피언스 리그 있듯이 농구도 똑같이 농구의 챔피언스 리그는 유로 리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NBA 다음 리그가 유로 리그로 이제 해외 농구 시장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NBA 대 호주 리그의 치열함이 거의 유로 리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수의 급여는 유로 리그가 훨씬 높지만 네. 그 경기에서 부딪히는 피지컬이나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네. 그런 거는 거의 유럽의 최고 레벨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그냥 같고 가장 뭐 3대 리그 하면 뭐 사실 NBA, 유로리그 그러면 NBA를 꼽아야 돼요. 네, 워낙 피지컬하고 선수들도 사실은 이 풀 자체가 NBA가 지금 가장 뭐 정수인 선수들 450명의 선수만 뛰는 가장 높은 리그라고 했을 때 그 선수들이 해외에서 어디서 그러면 발굴이 돼서 오냐 대부분 유로리그랑 NBL에서 이제 스카우터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현중 선수도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결국 NBA를 선택했던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죠. 이번에 그 KBL에서 뛰었던 션농 네. 그리고 소노에서 뛰었던 앨런 윌리엄스 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호주 리그에서 뛰다 왔어요. 출신이죠. 네. 그렇군요. 야. 그 힘든 리그인데 이현중 선수가 예전에 그 스스로가 수비가 불안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호주 리그에 갔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 리그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수비 능력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느끼시나요? 네네 좀 많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호주 리그 가기 전보다는 훨씬 더 수비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이제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싶다, 보완해야겠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다면 어느 걸까요? 일단 당연히 더 세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몸무게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근육질 양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잘 버티느냐도 중요한데 이제 그걸 맞추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 근데 제 포지션상 이제 가드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도 빨리 움직여야 되고 위아래로도 빨리 뛰어야 다녀야 돼가지고 이제 그걸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웨이트도 할 때도. 네네. 그래서 뭐 빨리 뛰어다니면서 잘 버틴다. 그냥 그런 이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1대1도 많이 하고 NBA에 있을 때도 1대1 선수들이랑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냥 많이 계속 부딪혀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실전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연습을. 자, 결국 이 모든 것들, 뭐 호주 리그, 뭐 지금 국내에서 하는 훈련들, NBA라는 가장 큰 목표, 그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변함없으신 거죠? 네네네. 일단은 NBA에 제가 목표를 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일 거고요. 네. 제 목표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프로 선수, 그냥 한국 농구 선수였다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훈련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제가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계속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네. 죽을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근데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NBA 보고 나도 저기서 뛰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얻으면서 또 제 몸 관리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표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또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수도자 맞아요.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들이 궁금한 건 네. 과연 그럼 어쨌든 드래프트 시기는 놓쳤으니까 NBA는 어떻게 이제 가게 될 것인지 그 그렇죠. 과정이 궁금한데 예. 이영준 선수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NBA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본인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막 깊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제가 그냥 현재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머리그 때 이렇게 잘 보여지다 보면은 트레이닝 캠프 때도 초청이 되고 팀한테 제 최선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몸을 만드는 거고요. 뭐 투웨이 계약도 있고 아니면 G리그를 갔다가 10데이 컨트랙트도 있고 아니면 콜업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되면 좋죠. 사실 다 이렇게 되면 좋지만은 그냥 저의 지금 메인 포커스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저를 불러도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현중 선수 NBA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스포츠가 준비한 5월의 초대석, 오늘은 NBA 진출을 꿈꾸는 한국 남자 농구의 차세대 에이스 이현중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가 이제 곧 출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허, 어디로 벌써요? 가나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어가지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아마 한 달 안에 모든 게 다 정해질 것 같은데 네, 그 동안은 그냥 일단 한국에서는 일단 훈련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출국 계획은 한 달 후에는 아마 어딘가로는 떠나겠지만 네네. 자세하게 정해진 건 없군요. 제 여태까지 지금 프로 나와서 제 농구 인생이 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먼 미래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냥 이 자리에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까 뭐 정지욱 기자가 네. 살짝 말씀하셨지만 서머리그 네.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선택지 중 하나일 텐데 네. 일단은 서머리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지욱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NBA 서머리그가 NBA가 종료하면서 네. 여름에 그야말로 서머리그 여름에 하는 리그인데 네네네. 그렇다고 NBA가 한 번 더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신인 드래프트 이후에 들어오는 신인 선수들 네. 그리고 전연차 선수들. 전연차 선수들 네.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해서 재기를 노리는 선수들 그리고 G리그에서 NBA를 나가고 싶은 선수들이 이제 구단별로 그 선수들 초청을 해서 서머리그가 올랜도 서머리그, 유타 서머리그, 라스베가스 서머리그 이렇게 있는데 특히 라스베가스 서머리그는 30개 팀이 다 참여하는 중요하죠. 서머리그로 가장 중요한 리그이자
세계 NBA뿐만 아니고 세계 농구의 스카우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프로농구, KBL 프로농구 10개 네. 팀이 다 갑니다. 외국 외국인 선수를 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현중 선수의 레벨이 그런 외국인 선수 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현중 선수가 팀에서 초청을 받으면 그 팀에 가서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게임을 뛰면서 거기 스카우트한테 눈에 들고 하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썸머리그에 뭐 현재 드래프트가 아직 NBA 드래프트가 하진 않았으나 NBA 드래프트에 쿠퍼 플레이그라는 선수가 지금 예. 듀크 대학교에 엄청 유명한데 이 선수가 만약에 NBA 지명을 받아서 이제 아마 썸머리그를 뛰겠죠. 이번 썸머리그는 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많은 눈이 썸머리그로 향하고 당연히 이현중 선수에게도 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현중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썸머리그에서 뛰었잖아요. 네네네. 어땠나요? 아쉬웠죠. 똑같이 아쉬웠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실망도 많이 실망스럽기도 했지만은 좀 또 어떻게 보면 또 경험이었어요. 네, 그거 덕분에 이제 이것도 깨달았어요. 그 운동을 하는 게 무작정형 운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더 잘해야 되고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던 그런 서머리 시즌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라스베가스 때 갔거든요. 네. 아 가는데 응원하게 되더라고. 게임을 하도 안 내보내주니까. 네네네. 거기 KBL 사무국장들도 이현준 선수 뛰는 거 보려고 이미 자기들은 일 끝났는데 이현준 선수 게임이 막 저녁 게임이 있거든요. 다 남아서 이현준 선수 안 오고 기다렸는데 안 나오니까 그 팀에 항의하러 가자는 둥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것도 또 꿋꿋이 이겨내면서 그래도 마음을 잘 다 가다듬고 또 마지막 게임을 또 뛰더라고요. 근데 이현준 선수가 그때 인터뷰가 참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추천하는 것에 대한 거는 뭐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인터뷰를 보고 저도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런 자세가 사실 더 큰 곳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자세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분명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여름에도 이제 서머리그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좀 계획과 목표를 갖고 갈 계획이세요? 일단은 좀 뛰고 싶고요, 당연히. 네. 뛰고 싶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상황이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보여주는 네. 예, 장이 될 테니까요. 만약에 그 국내 선수 중에서 이현중 선수처럼 NBA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유망주들이 있다면은 네. 뭐 어떻게 언제부터 무엇을 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무조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한국에서나 이제 팬들이 바라보는 NBA 선수들의 삶은 되게 화려하고 이제 또 팬들 앞에서 뛰니까 아 되게 멋있다 이런 거지만은 사실 그 카메라 뒤에 비하인드는 이제 얼마나 어떤 훈련을 거쳐왔고 또 어떻게 살아남고 그걸 다 이렇게 그만큼 또 실패한 선수들도 많고요. NBA 진출에. 그렇기 때문에 전 되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마음을 최대한 잘 먹고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다 혼자 해야 돼요. 일단 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겉멋으로 나 NBA 진출할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하고 싶다. 나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런 선수들한테만 제가 조언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저도 가고 싶어요. 그냥 빈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선수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네.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예. 그 이현준 선수가 세 번째 게임에도 게임을 못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내가 울고 싶더라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본인은 오죽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도전. 거꾸로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현중 선수 같은 도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여준석 선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양재민 선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반면에 외국 같은 아시아인 일본이나 뭐 최근에 대만 선수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는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나요? 사실은 좀 아쉽죠. 한국 선수들도 충분히 저는 도전할 수 있고 그런 선수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그 선수들은 뭐 미국 대학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미국 대학에도 안 가니까. 그렇죠 잘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아쉽고 좀 서럽긴 합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사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 여준석 선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목표도 있지만은 저희가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른 후배 선수들도 좀 영감을 얻고 영감만 얻는 뿐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약간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한국 농구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기존에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던 선배들 계보 보면 뭐 허재 전 선수도 그랬고 또 김선영 선수도 그랬고 NBA 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NBA 추천을 받았던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 NBA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전혀 루트가 없는 거예요. 네. 정보도 정보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국에서 다 학교 과정 다 나왔고 근데 이현중 선수 같은 이런 케이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선수로서의 후배 선수들이 바라보는 목표 지점도 높아지지만 이현중 선수를 키우기 위한 트레이너, 스카우터, 그다음에 해외를 보내는 어떤 시스템, 네. 리그가 선수를 바라보는 시스템, 그다음에 해외에서 한국 선수를 바라봤을 때에 그걸 주목할 만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현중 선수의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이 운동 선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산업군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묵묵한 행보가 나중에 언젠가 돌아봤을 땐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어깨가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이게 결국 개척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럼요. 모든 것들을 해치고서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었어라고 안타까운 주변의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아 뭐 그 다들 그런 말 하죠. 일본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었으면 편하게 농구하면서 이렇게 좀 삶이 즐겁지 않았겠냐 이렇게 네.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해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즐겁습니다. 어. 저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관점을 이 해외 리그를 통해서 저는 얻었고요. 제가 이렇게 꿈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항상 매일 감사하고 이렇게 사실 실패했을 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서머리그를 안 뛰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인생에 어떤 이런 큰 교훈을 얻을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못 느껴본 경험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특히 대한민국 선수들도 사실 아무리 여기서 최고라고 해도 해외로 나가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이번에 리스펙했던 게 이제 그 박지수 누나랑 네. 그 박지현 선수 친구들. 그렇죠, 대단하죠. 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편하게 이미 프로 그 생활하고. 프로 생활하면서 수익도 있는데 포기하고 언어 가야 하나, 됐으니까, 언어 그렇죠. 하나 안 통하는 그 낯선 땅 가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참 이게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또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현중 선수의 이런 하나하나 행보를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팬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을 빌어서 좀 감사의 인사나 메시지를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네. 이건 매번 했던 얘기긴 하지만 너무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이제 물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이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힘도 나지만은 제가 아마 팬분들이 없으셨으면 저도 아마 이 길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고 또 한국 농구장 찾으면은 저한테 많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냥 저도 끝까지 도전하고 또 그리고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죠. 저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 삶이 즐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듬직하고 네, 네. 믿음이 가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 그리고 이현중 선수의 이런 굳은 심지가 모여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도 맞습니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5월의 초대석 NBA 진출 도전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차세대 농구 에이스 이현중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지욱 기자, 박지민 씨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중 화이팅! 네, 내일도 저는 저녁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